이제는 이제는 이제 체육 재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 재정은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제 하나는 이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재정, 국가 재정 하면 이제 예산을 말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금도 포함을 해서 보통은 이제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조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뭐 국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사정이 아니니까 체육 예산을 뭐 특별히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62년도부터 79년도까지 박정희 정부의 체육 관련 예산 그 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 일일이 각 회계년도 그 세입 세출 결산한 그 내역에서 제가 정부 세출 예산 현액 그리고 문교부 소관 세출 예산 현액 그리고 체육 세출 예산액을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요. 제가 그 엑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962년도도 그렇고요. 마지막 79년도도 그렇고요. 문교부 소관 세출 예산액 중에서 체육 예산의 비중이 1%도 넘지 못한 것이죠. 물론 중간에 보면 뭐 63년도, 64년도, 65년도, 66년도, 67년도는 1%를 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해는 1%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불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모든 국가의 그 물적, 인적 자원을 거기에 쏟아붓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체육 예산을 넉넉히 편성할 그런 형편이 못 됐던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래도 체육 예산을 늘리려고 노력은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 학계의 평가대로 만약에 이 체육을 정권적,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편성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체육 예산을 지금에 비해서 넉넉히 편성하지 못한 그것은 그렇게 박정희 정부가 이 체육을 정치적, 정권적 목적에서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 체육 예산이 1조 7천억이 넘는데요. 이것은 문체부 전체 예산의 25.6%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 1조 7천억 원이 넘는 이거 중에서 전문 체육은 약 30%가 넘습니다. 그런 거에 비교하면 박정희 정부가 뭐 엘리트 체육 중심이다 또는 뭐 정치적 정권적 목표에서 체육 정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건 아닌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러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교부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그 없는 살림에 그래도 최대한 대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 논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시도교육위원회도 학교 체육을 담당을 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도교육위원회 체육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또 도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시도교육위원회는 이제 교합이라고요. 교합위에서 이 체육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요. 지금 65년도 여러분 이제 교합이
기준 재정 수요액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편성을 하냐 하면 그 시도의 인구에다가 그 인구 한 명당 얼마를 할 것인가를 해가지고 그 기준 재정 수요액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성된 수요액을 이제 정부가 교부를 하는 거죠. 예. 교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시도에 교부를 하면 시도가 그것을 또 시도교육위원회에 또 얼마 좀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체육과 관련된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을 했었던 것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정확히,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도에 내려보낼 때에는 그냥 일괄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 얼마, 그 다음에 체육 아닌 분야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그냥 내려보내가지고 이게 체육에 얼마를 써야 할지 이것이 이제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도교육위원회하고 시도하고 이게 또 마찰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도교육위원회에 내려보낸 예산 중에서 대부분은 또 다 문화산업비, 문화에 관련돼서 쓰고 체육에 대해서는 그 투입된 비용이 또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록에 의하면 1965년도 경우에는 체육 사업비하고 문화 사업비 비율이 28대 7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뭐 문화 사업비에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시도는 이 전국체전 출전비도 이 교합위에서 전국체전 출전비를 대는 건데 이 교합위가 적다 보니까 체육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국체전 출전비도 모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박정희 정부 내내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체육진흥정책과 관련해서 제도 사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체육의 날 그리고 체육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체육의 날, 그다음에 체육주간 제도는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은 여러분 아마 이 체육의 날, 체육주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젊으신 분들. 그런데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재정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것이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 그리고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을 체육주간으로 해가지고요. 이때는 뭐 국가기관, 관공서, 공공기관, 그 다음 민간기업, 뭐 학교, 체육활동을 하고 또 체육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체육에 대한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국민 체력 향상 그리고 국민 건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좀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체육의 날, 체육주간 이거를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 관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강제적으로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재밌는 또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러한 체육의 날, 체육주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어떤 것까지 했느냐 하면 체육의 날에는 운동용구점은 그 운동용구를 할인 판매하도록 권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정부로서는 정말 이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무진장 애를 썼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 사진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1960년대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재무부인가 어느 그 정부 부처 체육의 날 행사 그 배구 경기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무원들이 저렇게 체육 활동을 하기도 한 것이죠.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 참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고육직책으로 저렇게까지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련해서 또 체육진흥정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시설이죠. 시설이 있어야 우리가 체육 활동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로서도 이 체육진흥 정책에 있어서 주안점을 둔 것이 바로 이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특히 이제 공공체육시설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 체육시설보다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이 체육진흥 정책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정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이 체육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각급 학교, 그 다음에 직장 체육시설, 이거 국민에게, 국민체육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한 것.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라고 하는 취지이겠죠. 그래서, 그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간 체육시설을 이제 보호 육성하는 것인데, 그 1차 개정 때, 이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 때, 이 민간체육시설 보호 육성에 대한 또 제도도 도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비, 비용 지원이라든가 또 세제 혜택 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국립종합경기장 건립 문제입니다. 그 해방 직후에 체육인들 사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소원이 국제 규격의 어떤 국립종합경기장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이전에서도 체육인들이 그러한 것을 이제 정부에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뭐 국가재정 한계로 인해서 그런 뭐 국제종합경기장 건립은 어떻게 보면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었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1965년에 국립종합경기장 건립을 이제 추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하게 된 주요 동기는 뭐냐면 바로 이제 1970년 아시안 게임을 이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 차원이죠. 국립종합 경기장이 있어야 아시안 게임 유치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1960 그러한 이제 그 추진을 했는데, 건립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때는 어떤 것을 했느냐면 서울 영등포 일대에 그 1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종합 경기장을 이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잘 이제 추진이 안 됐는데, 65년에 이제 그 정부에서 한번 지어보자, 우리도 한번 지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이냐, 마련할 것인가 관련해서 고고무신, 그 다음에 고책, 옛날 책자, 그 다음에 파지, 이런 것들을 또 모집을 해서 판매하는 그 수익금, 그 다음에 또 아시아 경기대 기념 보험 모집 그 수익금,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또 기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국립종합경기장을 건립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추진이 결과적으로는 추진이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1966년에 그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경기 연맹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1970년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권을 따냅니다. 그래서 1970년에 이제 아시아 경기를 서울에서 개최가 예정이 됐었는데, 그 개최 비용을 한번 따져보니까, 특히 이제 그 체육계가 이러이러한 그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한 그 예산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그 예산 국가재정을 지원을 했다가는 그때 당시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그 정부로서는 큰 아픔이겠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시안 게임 유치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1967년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아시안 게임 개최 포기를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에 따라서 국립종합경기장 건립도 이제 보류죠. 포기보다는 이제 보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아픔, 역사도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정책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또는 직장에서 이런 체육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연 이제 박정희 정부가 정말 그렇게 뭐 권위주의 정권이고 아주 그 통치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체육진흥 정책을 폈지만 그것이 민간에서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대로 이행이 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하나 이제 구성한 것이 뭐냐면 바로 체육진흥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재정국민체육진흥법에서 학교, 직장은 이러한 체육진흥기구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라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이 체육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제대로 시행하고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또 촉구를 했고요. 그래도 나름 이러한 국민체육, 생활체육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에 의하면 보면 1965년도 보면 전국에 이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직장이 약 89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79개로 비율이 8.8%밖에 안 되고요. 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직장도 68개로 0.76%에 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 때 이것을 의무화해가지고 이 의무를 위반한 직장이나 학교 같은 경우 과태료에 또 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까지도 규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민간이 박정희 정부의 체육진흥정책, 생활체육진흥정책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따라와 주지 않았던 것이고 또 정부로서는 그것을 또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또 과태료 또